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임실 지역 확진자의 경우 동선이 넓어 군청 공무원과 도의원 등 17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치료까지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김제 지역의 경우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활용해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1일부터 2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2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6명, 익산 3명, 군산구와 남원 각각 2명, 임실, 부안 각 1명입니다. 전주에서는 초등학생 2명을 포함한 가족 3명과 고등학생 1명이 확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임실 60대 확진자의 경우 동선이 넓어 군청 공무원 3명과 도의원 등 17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일부 민원인들로부터 도를 넘는 폭언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으로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최근 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피해를 당했습니다. 임신 중이던 A씨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이나 체납 관리 등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폭언 등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휴지를 던지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데스크를 뛰어 넘어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앞에 있는 그 담당자 앞에 있는 컴퓨터를 갖다 다 쓸어버리고 날라차기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공무원의 마음 입장은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래도 민원인인데 나만 고달퍼지고 힘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고발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공무원들은 심리 상담과 의료비 지원, CCTV와 비상벨 설치 등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임실군의회가 전국 최초로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승인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또 성희롱, 악의적인 제보 및 고소, 고발, 그리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인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우리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규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임실군 민원인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악성 민원인의 폭언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만 해마다 1,8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 공무원들은 임실군에서 시작된 민원 피해 보호 시스템이 악성 민원인들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2일 전주지검에 송치된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저녁 8시쯤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39살 B씨를 살해한 뒤 30km 거리에 있는 영암호 주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가 남편에게 받은 돈 2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지난 7월 A씨를 만난 점으로 미뤄 A씨가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뒤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제는 비대면 거래가 익숙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김제 지역의 경우 실시간 온라인 방송인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쌀로 만든 유과가 카메라 앞에 놓였습니다. 진행자의 침샘 고이는 먹방이 소비자의 입맛을 자극합니다. 조금부터 맛있어요. 또 단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조청을 많이 묻혀야 쌀이 되는데 고소해요. 그렇죠, 고소하고. 소비자들은 맛은 물론 산지 현장까지 생생하게 엿보며 댓글로 방송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까지 다 되는 이 이따가 현재 제가 상황을요 여기 실시간으로 이거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국민 간식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은 김제산 고구마도 선보입니다.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방송 시작 30분 만에 접속자 수는 2천여 명에 이르고 호감을 표시하는 하트 개수는 2만 개를 넘어섭니다. 먼 거리를 직접 갈 필요 없이 실시간 중계 방송을 보면서 지역 농특산품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 축제라든지 뭐 나름의 오프라인에서 이제 막 홍보들을 했지만 그게 이제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온라인은 아무래도 이제 전국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이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제시가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 지역 농가에 새로운 판로를 뚫은 겁니다. 이달에는 누룽지와 꾸지뽕, 인삼 등을 가공한 지역 특산 식품 판매도 잇따라 준비 중입니다. 최근 비대면 소비 패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역 농가들의 소득 증대와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통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요즘, 김제시의 경우 농특산물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데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지원해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 그리고 고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라이브 방송 많은 관심과 사랑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김제 지평선 몰과 함께하는 라이브 커머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김제와 부안은 76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새만금 수목원 조성 사업에 265억 원,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에 72억 원, 금강지구 영농 편의 증진 사업 50억 원 등이 있습니다.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김제와 부안 16개 주요 현안이 반영됐다며 특히 새만금 SOC와 도내 농생명 산업 관련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의회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늘리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고향세법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김제시의회는 고향세법이 소멸 위기에 놓인 소규모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이며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수 증대는 물론 지역 농특산물로 답례한다면 농가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최종 의결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악화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모더나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복되면서 모더나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전북도 내 50대 대상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확진된 돌파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한 도내 첫 사례도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얀센 접종 완료자 40대가
이날까지 자녀에 이어서 직장 동료 2명도 전파시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까지 모더나 백신 공급 안정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오는 5일까지 받기로 한 모더나 백신 600만 회분 공급 일정에 대해 미국 모더나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선 공급 일정이 불확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는데요. 전북도 내에서는 50대 11만 3천여 명이 모더나 1차 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 교차 접종이 불가한 데다 접종 시기가 늦어질수록 항체 형성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백신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모더나 백신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수차례 제기되면서 접종 대상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 산업단지 구축전략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정읍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일 열린 최종보고회에는 산업단지 육성 방향 정립과 입지 조성, 산학연 클러스터 강화, 노후 산업단지 스마트화 등 3대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미래형 산단 조성과 신산업 육성과 같은 9대 실행 과제도 논의됐습니다. 정읍시는 보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9월 안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사업 계획을 통해서 국가적인 탄소 중립 비전에 부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을 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